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다TV 서교 양승원 법사입니다. 아, 날이 좀 많이 덥습니다. 요즘. 저도 많이 더위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어떤 손님의 이야기예요. 이혼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상담하러 오기 이제 2주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련이 많이 안 가셨는지 전 남편에 대해서 살면서 이제 불만이었던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듣다가 이제 위로를 해주면 또 전 남편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다소 집착을 보이는 그런 손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인 즉슨 이제 제가 딱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일방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말하는 사람이 자기 위주로 이렇게 자기 유리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만, 원체 그런 손님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굳이 점이 아니라도 점이 아니더라도 대략 이렇겠구나 하고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사도 그러하고 또 그 손님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제 이혼한 이유인 즉 제가 보니까 잔소리예요, 잔소리.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남편 입장에서는 버거웠던 거야. 또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회사를 갔다 왔으면 당연히 씻고 해야 되는데, 회사 갔다 와도 몸에는 땀 냄새가 그대로 나고, 또 심지어는 양치질도 잘 안 한다고 그래, 남편이. 그래서 입냄새도 좀 나고, 그런 것들 사소한 가정사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게 못마땅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기 남편이 조기 축구 같은 거 이제 하고 돌아와서도 양발을 세탁기에 넣지 않고 거실에 그냥 소파 옆에 벗어놓고, 또 빨아야 할, 세탁해야 할 옷을 또 침실 옆에 침대 옆에 고스란히 벗어두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인 거야. 아내분도 이제 할 말은 있어. 일은 남편만 하는 게 아니다. 은행원이셨는데 나도 일을 한다. 그런데 남편이 가사 일도 도와주지 않고, 또 이렇게 매번 이야기를 해도 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만들고 하더라.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혼을 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이제 친정이죠. 친정의 어머님이 생신인데 남편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안 간 건 아니고 남편이 약속이 있어서 안 간다고 하더라. 그거 가지고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시댁에 네가 한 건 얼마나 했느냐, 또 아내분은 또 남편한테 처갓집에 대해서 신경을 왜 이렇게 안 쓰느냐 하면서 일이 더 커진 거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문제까지 번져서 아이들 공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야지 아이가 공부 성적이 부진하지 않냐. 남편은 또 남편대로
공부를 구태여 시킬 필요가 있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또, 뭐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론은 우리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손님들의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이 말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한 번은 자식이 이제 죽었어. 자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공부만 강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또 감시하고, 엄마가 감시하고 아빠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공부만 강요하고, 그러니 애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야.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계속 공부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또 엄마한테 대들고, 그리고 뭐 그런 일들, 가슴이 아픈 이야기라. 결국은 이제 빌라 옥상에서 5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차피 싸움은 다 말로 하잖아. 아내와 남편이 주먹다짐할 일은 없고, 그죠? 뭐 사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물리적인 남편이 폭력을 쓰거나 또는 뭐 반대로 아내가 폭력을 쓰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감정의 골이 깊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만 가서 결국은 그렇게 헤어지게 된 사례고요. 이제 아들이 자살했던 거는 이제 아버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또 어머니는 아들 잘 되라고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계속하고 또 나름대로 통제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했다라고 울면서 통곡을 하셨는데, 이제 이제서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이혼하신 분도 한 5, 6년 가면 또 뭐 남편도 후회를 하겠지만 그 아내분도 후회를 하겠죠. 이와 같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물리적인 데미지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데미지가 엄청 셉니다. 또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화자가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가가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또 심한 경우는 스스로 생명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꼭 몽둥이 칼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말이 무서워요. 무서워서 어쩌면 누군가가 머리에 총을 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보다도 말로써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말은 그것처럼 무딘 칼로 여러 번 찔러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그 트라우마는 엄청나겠죠. 살아가면서도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 남편이, 뭐 남편까지는 아니고, 통상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죠. 저도 반성을 좀 해봅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간부로 있다가 전역을 하고, 아빠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초보잖아. 초보인데 직장 생활도 안 해봤어. 군대에서 호령만 하다가 김일병, 이상병 뭐 이렇게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시키는 역할만 하다가 전역하고 나서 회사를 들어가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일반 사회의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직장도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잖아. 뭐 한 나이 30대만 돼도 아실 거예요. 20대야 뭐 누가 봐도 다 이쁘다 할 테고 30대 한 중후반 가면 부서끼리도 서로 완력 다툼이 있고 또 신경전이 있고 서로들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제가 야근을 많이 했어요. 뭐 저만 그런지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이제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예요. 연말에 바쁘고 또 월 말에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야근도 많이 하지만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서 혼자 근무하고 일이 다 안 끝냈으면 뭐 해야죠. 주말이 어디 있어, 그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야.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이제 만만한 게 애들인 거야. 그래서 눈에 거슬려 공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거슬리면 이제 폭언을 하고 또 손찌검을 하고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부모가 손찌검하면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뭐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 한참 키울 때 지금 애들이 다 컸습니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때 그때는 또 조금은 묵인이 되던 그런 시절이고 또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때렸어요. 야구 빠따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책상 위에 올라가라고 해서 밀걸레 아시죠? 밀걸레 봉으로 무릎을 이렇게 때리고 그거 한 번 맞으면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프다라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우와 그냥 와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슴에 못을 박은 양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못이 박혀가지고 지금도 한 번씩 애들과 맥주 한잔 하면 좀 제정신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취기가 올라오면 그렇게 제가 울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때가 생각이 나. 근데 오히려 맞은 우리 애들은 뭐 그런 걸 물론 뭐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아빠니까. 그리고 그때 시절의 어떤 분위기를 알아서인지 뭐 그때는 그랬어 라고 이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이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이 도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진심을 담아서 내 마음을 실어서 말을 하고 솔직하게 말을 했을 때 과장되지 않고 상대방을 기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이 없게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아무개야
이것도 이렇게 할 줄 알아? 와, 대단한데? 라고 칭찬을 해주면 오히려 진짜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 국어가 80점이야? 오, 와,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라고 한마디만 했는데 얘는 다음에 항상 90점 아니면 100점을 맞아. 또 사회라든가 역사, 오, 너 암기 과목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시험 기간이 되면 암기 과목 하나는 항상 잘 점수를 좋게 받아와요. 아, 근데 반대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네 아빠 닮았구나. 뭐 이렇게 자꾸 무시를 하고 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줘. 차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또 안 좋을 수 있다. 나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은 뭐 손님 중에 이제 그런 손님도 있었지만 또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나는 아이를 생각해서 항상 이유는 누군가를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나는 원만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냥 잔소리 했을 뿐인데 이것이 내 남편한테 굉장히 힘든 일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봐도 그 남편은 잘못했죠. 야, 양말을 벗었으면 세탁기에 놓고. 근데 그때마다 그 남편은 깜빡 잊었다, 잠시 잊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또 양말을 벗어두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맞다 틀리다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내가 사랑한다면 내 남편이 벗어났구나, 힘든가 보다 하고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번 얘기할지라도 이유가 있었으니 그렇겠죠.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이렇게 생활화가 되어 있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남편이 껄핏하면 신용카드로 막 이렇게 남들 대접하고 술은 내가 살게 그리고 총대 메고 뻑뻑 긁어놓고 가정살림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카드값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때 당황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잔소리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잔소리 해야죠. 또 그러면 남편은 아내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좋은 관계가 가면 참 좋은데 이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내가 그냥 썼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김 과장한테 산 거고 이 부장님한테 내가 산 거지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 라고 하기보다는 이 생활비 이거 항상 부족할 텐데 미안하네, 이번에 2차 저차 해서 내가 술을 샀네, 뭐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올해 진급 케이스라든가 아부가 좀 필요했든가 이렇게 살살 얘기를 하고 아내도 눈 돌아가지만 카드 명세서 보고 눈 돌아가지만 버럭 하고 듣기 싫은 말 막 도끼, 칼, 망치 막 이런 거 쏟아내기보다는 왜 이렇게 많이 썼어 하고 따져보거나 아니면 지혜롭게 이번 달 나갈 생활비들을 빼곡히 적은 잘 정리된 노트를 가지고 가서 딱 보여주면서 당신이 사용한 이달의 카드비가 생활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말이 주는 아주 잔인한 효과도 있다는 거 오늘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는 그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다리 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발견하고 말로써 일단 제지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말로써 그 사람에게 이해도 시켜주고 또 다시금 집에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다. 그래서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